조공책봉을 했다라고 해서 그 나라가 당나라 또는 중국의 여러 왕조의 속국이었다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만약 그 조공책봉을 한 나라가 모든 나라가 중국의 역대 왕조의 속국이었다라고 하면은 발해가 있던 시기만 해도 이제 그 당나라 서쪽에 있던 베트남이라든지 이제 뭐 바다 건너 외라든지 뭐 그 일본도 전부 다 중국의 속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논리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중국 산둥반도 북쪽에 위치한 등주. 당시 등주는 동아시아 제1의 국제무역 강이자 가장 많은 수의 수군이 진주하고 있던 당나라의 심장부와 같은 곳이었다. 732년 발해 무왕은 등주 침공을 탄행, 삽시간에 등주 자사 위준을 죽이는 전과를 올린다. 이 발해의 자주성은 심지어는 군사적으로도 당을 공격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육상과 해상으로 군대를 내서 발해가 당나라를 공격했다는 것은 그 당시엔 도저히 어떻게 보면 당나라 지방 정권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他可能和他的性格有关，他确实跟唐朝还出兵呢，他打过了，他打了，还打到这个山东半岛那边去。那么你想以这种态度啊，不正常，不正常，确实不正常。 중국 내 대표적인 발해 유적지 중 하나인 길림성 돈화시. 이곳에는 동쪽의 융성한 나라 해동성국 발해를 기리는 거대한 발해 기념문이 세워져 있다. 그러나 중국은 발해를 말갈족이 세운 국가이자 당의 지방 정권으로 홍보하고 있다. 발해의 시조인 대종을 갖다가 말갈족의 수령이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한 거로서 봐서 그 중국 학계의 공식 견해가 그대로 반영된 안내문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발해사를 둘러싼 한중 양국의 첨예한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공식화하고 있다. 거소본 일가, 즉 발해와 당이 한 집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발해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다. 발해가 존재할 당시 남한 지역은 통일신라가 화려한 꽃을 피울 무렵 때문에 남한 지역에는 발해의 유적이 없습니다. 발해의 수도, 궁궐지, 지배계층의 묘와 같은 중요 유적들은 대부분이 중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선 중국과의 공동 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중국은 용두산 고분군은 물론 이 상경성, 동경성, 중경성과 같은 발해의 주요 유적지들에 대한 대대적인 발굴 작업을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중국이 이 발해 유적들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제작진이 직접 찾아봤습니다. 중국 훈춘시. 발해 5경 중 하나인 동경이 있던 곳이다. 한국, 중국, 러시아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동경은 동부 지역의 교통 요충지로 발해의 네 번째 수도가 있던 곳이다. 그러나 동경의 궁궐인 팔련성, 발해 유적지는 전체적으로 철책을 둘러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다. 관광객은 찾아볼 수 없고 공사 중인 인부들만 만날 수 있었다. 이들은 제작진의 출입을 통제하고 발해 유적과 무관한 주변 지역의 촬영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다. 온 김에 사진 좀 찍고 가보자. 아이 된다.
제작진과 동행한 윤재훈 교수. 그러나 이 정도 실랑이는 운이 좋은 편이라고 한다. 제가 여기 개인적으로 4번째 만에 왔는데 표지판이나마 본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뭐 운이 좋았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막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아예 접근 자체가 안 되고 공안차나 뭐 다른 여러 수단에 의해서 아예 접근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죠. 발해의 2번째 수도였던 중경의 서고성. 이곳 역시 철책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현재 발해 유적지 전역에서 발해 역사 공원 조성을 위한 정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서고성은 한눈에도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维护啊，这是盖展厅吧？对，这是展房嘛，展厅嘛。什么时候能过来看看7月份吧，7月份可能差不多能过来看了。 ？7月份。好像大概是应该7月份。 발해의 수도였던 오경 가운데에서 지금 중국에 있는 게 이제 흑룡강성의 그 영안시에 있는 상경성, 그 다음에 화룡시에 있는 서고성, 그 다음에 이제 저쪽 훈춘에 있는 팔련성, 요 3곳이 이제 대대적으로 발굴이 끝났거나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그다음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보고서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이제 등재를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할 것이고, 만약 그것이 시도가 성공을 한다면 몇 년 전에 이제 고구려 유적이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듯이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해서 발해사가 중국사라고 하는 공식적인 홍보의 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복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사 왜곡이다. 길림성 돈화시 발해광장. 돈화시에서 가장 큰 광장으로 2008년 완성됐다. 공원 중심에는 역대 발해왕의 모습을 새긴 거대한 부조상이 세워져 있는데, 이곳에서도 발해가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라는 전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발해 왕들 역시 신하의 옷을 입히거나 중국풍으로 재현해 놓았다. 당태종이라든가 뭐 고종 그런 현재 대조영 영정 복원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숙명여대 권희연 교수에게 발해광장 부조상의 얼굴과 복식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그냥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요. 한눈에 보기에도 이건 당태종 상을 그대로 옮겨왔구나. 그 당태종 초상은 지금 기록 자료로 남아 있는데요. 그걸 근거해서 이렇게 제작되지 않았느냐,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중국 내 발해 유적지 중 유네스코 등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상경성이다. 발해 상경 용천부는 가장 오랜 기간 발해 수도였던 곳으로 국가 중점 문물로 보호되고 있다. 상경성은 궁궐의 입구인 오복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터만 남았다. 중국 정부는 2004년부터 외부 출입을 제한하고 대대적인 발굴 작업을 벌이는 등 상경성 복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체 둘레가 16km에 달하는 상경성은 당시 당나라 장안에 이어 2번째로 큰 성이었다. 성 가운데로 곧게 뻗은 주작대로를 따라 약 20만 명의 발해인이 생활했다. 상경성 궁전지는 입구인 오복루 뒤로 5개 궁전이 일렬로 늘어서 있다.